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유중출 예자외작 예유중출이라 고로 정하며 예자외작이라 그쵸? 작이라 고로 문이다. 대악은 필이하고 대례는 필간하니 악지즉 무언하고 예지즉 불쟁이라. 읍양이치 천하자는 예악지 위하라. 포민불작하고 제후빈복하며 병역불시하고 오형불용하며 백성무한하고 천자불로하니 여차즉 악이 달의니라. 사해진해에 합부자지친하며 명장유지하며 정유지하야 이경천자하니 여차즉 예행의니이라. 여기서 이제 예가 끝나고 여기 이제 악이 끝나고 여기 이제 예에 대한 얘기죠. 대악은 여천지 동화하며 대례는 여천지 동절하니 화라 고로 백물이 불실하고 절이라 고로 사천제질하니 명즉 유예약하고 유죽 유귀신이라. 여차즉 사해진의 합경 동애의니라. 예자는 예자 수사나 합경자요 역자는 이문이나 합애자야라. 예약지 정이 동이라 고로 명왕이 이상연야니라. 고로 사여시병에 명여공이 해이니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쵸? 예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 사실 예악이라는 것은 악은 외부에 들어오니까 그 반응을 통해서 내면에서 나가는 거고, 예라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이거를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작용을 받아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악은 밖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음악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하고 예는 바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체가 있다. 문의가 있다. 문의는 참 해석하기 까다로운 말이야. 문의가 있다. 위대한 음악은 반드시 쉬우며 위대한 예는 반드시 간결하다. 악이 완벽하게 되면, 음악이 완벽하면 아무도 원망한 사람이 없으며 예가 완벽하면 아무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와 악이 실현된 경지, 읍하고 양보하면서도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악을 말한다. 예악이 잘 실행이 되면 난폭한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고 먼 나라의 제후들도 아니면 자기 나라의 제후들도 손님으로 와서 천자에게 복종을 하며 무력을 쓰지 않고 형벌이 5가지 형벌이죠. 코 베고 다리 베고 하는 이게 형벌, 묵형이라고 그러죠. 타투 새기는 것, 이런 것들을 오형을 쓰지 아니하며 백성들은 아무 근심이 없게 되고 천자도 화를 내지 않게 되니 이렇게 된다면 악이 완벽하게 쓰이는 것이다. 또 온 세상 안에서 부자의 친함이
합해지고, 말이 좀 이상하죠. 부자의 친밀감이 두루 따라 정해져서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질서가 명확해져서 이것으로 천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얘가 완벽하게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악은 천지의 질서와 똑같이 조화, 악은 화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대례는 천지와 똑같이 절차, 절도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다. 얘는 절이죠. 앞에서 악은 화라 그랬어요. 조화를 이루므로 만물은 잘못되는 것이 없으며, 이 절도를 이루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대례나 대악이 눈에 명확하게 조화와 이 절도를 이루어서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예악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귀신이 있는 것이다. 귀신의 조화죠.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귀신의 조화가 있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다면 사해 온 세상 내에서 이 경과 애를 똑같이 실행할 수 있고, 이 경과 애가 사랑과 존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예를 합칠 수 있고, 경을 합칠 수 있고, 예를 똑같이 실행할 수 있다. 합동,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예에서 실행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그 경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며, 얘는 그 예를 실천하는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때는 절을 한 번 한다든지, 어떤 때는 2번 절을 한다든지, 어떤 때는 가볍게 목례만 한다든지, 이런 예를 수행하는 그 실천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경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 음악의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소리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잖아요. 문의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랑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와 악의 진실된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진실한 감정은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명왕이 이것을 예악을 쫓아서 늘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사라 그랬잖아요. 이 음악이든 예든 수행하는 일이 때와 일치할 때, 이거는 이제 때에 맞게 해야 되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절도가 있고 한데, 특히 중요한 건 때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행하는 일이 때와 똑같이 일치할 때 명성과 실질적인 공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구절에서 이제 요 구절을 제가 일부러 띄웠죠. 예유중출, 예자외작, 예유중출이라 고로 정하며 예자외작이라 고로 문이라. 이거 정이라고 하는 인생이 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악이 실행이 됐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정과 똑같은 차원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요까지 네 구절이죠. 이 구절은 그 예악의 균형을 설명한 구절이죠. 음악과 악이 균형을 이뤄서 이 잘 되는 모습을 한 구절로 이제 압축적으로 설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제 시 비평과 시 이론, 나아가서는 문학 이론 전반에 적용할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하자면, 시는 내면에 근거를 둔 거죠. 그리고 이 내면은 이제 정이라고 그죠. 진실된 감정이죠. 진실된 감정에 근거를 두고, 근데 이것이 밖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밖으로 시에 있는 내면에 있는 정이 이제
접촉을 받아서 진실의 감정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죠. 그래야 시가 되니까 밖으로 표출되는데, 밖으로 표출될 때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여기다 부여하게 되죠. 이 한계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칙, 뭐랄까, 형식 또는 세련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와 악과 예악의 관계는 시라는 예술과 그 시라는 감정이 표현된 형식의 관계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옛날 사람들이 이래서 예악이 그러니까 시와 시의 형식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악론은 시이론과 평행관계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실제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것은 전체 단락을 읽어보면 이것은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대란, 큰 난리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예악에 의해서 대란이 다스려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훌륭한 세상이 된 것을 묘사하고 있죠. 한마디로 육아 유토피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과 우주가 예악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얘기한 거죠. 여기 예악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었다고 그랬지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문학이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죠. 예악의 조화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는 사실 인간의 꿈이기도 하고 문학이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예악이라고 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문학이 꿈꾸는 세상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문학 이론이나 문학을 얘기할 때 이걸 늘 되뇌이진 않지만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거대하게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악의 조화라는 이상은 문학에서 이 정과 문, 형식의 조화라는, 아니 그것의 일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 문학사 내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문학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에 대한 그 갈망을 문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갈망은 감정과 형식이라는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으로 간단하지만 그 내용 중심으로 이 악기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한시비평에 대한 중요한 그 저희가 한 부분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다음 진행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경을 대서를 읽고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일단락을 지었는데, 제가 사시라고 해서 시경의 4가지 중요한 시를 다시 읽는다고 이제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걸 읽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한나라 때에 이렇게 확립된 문학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남아 있어요. 제가 좀 욕심을 부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중국 문학사에서, 그리고 뭐 좀 약간 좀 세게 말하자면 세계 문학사에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뛰어난 책이 있는데,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문학하는 마음 용을 새기다,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 이론서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아주 빼어난 이론서가 있고 지금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인데 양도 많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시경과 관련되는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이 글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이 둘 다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사시를 한 번 더 읽고 여태껏 시경을 읽었기, 시 비평을 읽었기 때문에 그 제가 처음 시작해서 읽었던 관저 시를 아마 다시 읽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걸 읽고 문심조령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죠.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단락을 짓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